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최근 외신을 통해서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형 경제 상황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구 문명의 어떤 발상지라고 해도 다름이 없는 이태리 상황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태리가 그런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대한민국 우리 경우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겠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미래의 상황을 이태리 경우와 관련해서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충격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1918년 18억 세계 인구 중 4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후에 100년 만에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의 확진자가 6천 명에 이르고 있고 누적 사망자 수도 1만 명을 넘어선 그런 나라가 이태리인 것으로 외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상 이태리는 세계 8위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나 우리 어떤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런 순위와 엇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태리 붕괴를 걱정해야 되는 목소리가 외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가 왜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외신이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는 지역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산 거점 지역은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산업 중심지 눈바리다 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태리 경제의 중심축,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국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도 특이사항 아닌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해외 전략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우도 이와 관련해서 연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북부는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이태리 남부는
경제 기반이 취약해서 정부의 복지 정책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부 이태리가 산업과 경제가 발달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태리 재정 전체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런 기대는 난망해졌다라는 그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리가 안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시각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정부 부채가 최대 약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통계국 2019년 3분기 통계에 따르면 이태리 국내 총산생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37.3%라고 합니다. 그리스 다음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부채는 더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신용평가기관 스코프레 이스팅스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태리 정부 부채 비율이 내년 중에 145%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재정 적자도 불가피하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경우도 최근에 비판적으로 보아서는 흥청망청하는 듯한 재정 씀씀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경우도 우려스러움은 매 한 가지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태리 문제로는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서 정치권에 의한 포퓰리즘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경우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을 전후해서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게 가장 자랑할 만한 민주정치, 대의정치가 흐느적거리는 상황이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의정치, 정당정치가 무너진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에 반하는 소위 조국 사태가 국민의 심사를 크게 뒤틀리게 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비판적 시각이 되겠습니다. 검찰개혁 운운하나 정권의 어떤 안위를 위한 어떤 개혁으로 비춰지는 것도 전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야당에 대한 카운트 파트로서 어떤 정치를 본의 아니게 요동치게 하는 주체가 되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전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민주정부, 인권정부, 평화정부 운운하면서도 국민이 눈에는
민주도 인권도 평화도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국민이 상식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을 국가 기조로 삼겠다고 했으나 정의도 공정도 크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비판적 시각에서 본다면 과연 저런 것이 정의고 공정인지를 분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눈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조차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강변하는 경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당 또한 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이견이라든지 어떤 정당 정치 본분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동참하는데 매우 정상적이지 못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국민을 실망시키는 주된 요소로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통치행위 명분을 내세워서 정권의 빌부터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뭉개는 이래도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야당들도 동참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치적 이익이나 영달을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포퓰리즘의 어떤 그 전형들이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총선의 와중에서 대통령 치세의 입장에서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기본소득 운운하면서 퍼주기 경쟁을 서슴지 않고 있는 그런 행태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전체 국민을 위해서 시행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당이 한 비례 위성 정당이 매월 60만 원을 주는 기본소득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그런 해프닝도 전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서는 국민들 또한 이 지구상에서 시행하거나 시행한 적이 없는 이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고 나서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어느 정파도 이에 대해서 강력히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정치권의 불안한 어떤 그 요소가 크게 드러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외 정책 추진에 상당한 혼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합니다. 셋째로 이태리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2011년 유로존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은 이태리가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 여파에서 신음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현금을 지급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없음으로써 코로나 사태로서의 어떤 그 인적 피해가 세계적으로 가장 불행하게도 앞서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직면한 이태리아는 망할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이유가 이태리가 망하는 것을 어떻든 막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유로부터 도움을 받아 당장 이태리가 위기를 넘긴다고 해서 모든 위기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두가 돈을 쏟아붓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은 크게 이태리 전반적인 모든 문제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경우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라는 그런 외신이 전언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의 이태리 경우에 비추어서 안전한갑니다.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비춰보건대 국내의 전문가들이 어떤 그 분석 평가에 따르면 우려된다는 쪽이 우세합니다. 아마도 이 사태가 잠정해질 무렵도 내수 시장이 침체를 거듭하면서 실업자군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전언을 우리가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수시장의 장기 침체 국면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총선 이후에 정치 불안도 한국 경제 위기를 크게 조장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 자체도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스스로 최악의 정부로 자리매김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정부의 행태라고 보아집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비추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전혀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출 주도형의 국가로서 나름의 정상적인 경제 운용, 재정 운용을 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린다면 세계화에서 역세계화가 일반적으로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은 소위 외국이 어떤 투자에 의한 분산된 어떤 산업 구조가 선진국 각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살림이 꾸려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우 예상치 못한 타격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트럼프 연상에 의해서 그런 역세계와 조짐이 보였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그 기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전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내수 경제는 물론 모든 재정 문제, 그다음 정치 불안 문제 이런 거 생각해 본다면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에 맞서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제야에 묻혀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해서 소위 탕평책을 통해서 이념적으로 합리적인 사람들만이 천거를 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호가 그래도 풍랑에 좌초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을 경제에 대해서는 상식 수준에 머문 저로서 최근에 1년에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 등을 통해서 본 관점에서 감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